8번 문제 풀어볼게요. 8번 문제. 네, 8번 문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 7번 문제도 7번 문제 답은 4번인가 알겠죠? 예. 자 우리가 이제 뭐랬어요? 강조했던 거 작년에 나왔는 건데 법인의 이사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답이 4번이죠.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라면은 그것도 누구 선임인다 그랬어요? 이익 상반하면은 특별 대리인이죠.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고 8번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또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포괄적 위임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만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보시고 또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가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은 우리가 이제 법인의 설립 자 우리가 설립부터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이제 설립 등기대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소멸이죠. 소멸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끝. 자 그래서 법인의 소멸 나와있죠? 자 우리가 하냐면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폈어요? 소멸이라는 게 뭡니까? 법인의 권리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상실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자 밑에 가서요. 밑에 소멸의 과정은 일단 해산 나와있죠? 해산돼가지고 법인의 본래 활동을 정지하고 이러면서 이제 뭡니까? 재산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내용. 무슨 내용을 알아냐면은 우리가 이제 파산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오늘 뭐 한 시간 빨리 마친다고 그러는 거. 아, 그죠? 네. 빨리 마칠까요? 더 수업을 할까요, 그냥? 수업하긴 하겠죠? 그럼 반원으로. 바로 나오죠. 저 맥주를 한번 살래 했더만은. 뭐, 간단히 맥주하고 가실 수 있습니까? 전화기지 마시고. 그러면, 그냥 수업합시다, 그냥. 그러면. 그럼 반원으로. 자. 약장 돌입. 다음 주 토요일 있죠? 다음 주 토요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예. 다음 주 토요일날. 민법 이제 보강 시작해야 되니까. 사전 변경. 사전 변경 한다고 했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날 우리 민법. 요번 주 토요일 안 되고. 근무 어떻게 돼요? 안 됩니까? 넷째 주. 넷째 주도 해드릴 테니까 둘째 주 하고 넷째 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럼 첫째 주입니까? 다음 주가 둘째 주죠? 네, 둘째 주. 넷째 주고 둘째 주 하고 넷째 주 하는 걸로 합시다. 두 번. 네, 그렇게. 8일 22일. 예, 8일 22일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때는 되죠 그러면. 그때는 되시죠? 넷째 주 그러니까 넷째 주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이제 2시부터 하면 되잖아요. 2시부터 5시에서 6시 사이 마치는 걸로. 아침에 하시죠. 참. 그래, 아침에 하시죠. 오늘 만나고 두명피다. 선생님, 가야지. 늦좀 잘합니까? 아니, 아침에, 수업 있어요. 아니, 아침에 되시는 분 다 됩니까? 다 드시죠. 아이고, 참. 근데 아침에 오면은, 아침에 하면 좋은데, 저도 좋아요. 그 이제 아침에 하고 옵니까? 바로 애들 데리고 놀러 가면 되니까. 아침에. 9시는 너무 그렇고, 10시. 9시. 9시 되면 전부 다 상태가 다 안 좋아요. 알겠죠? 10시쯤 돼야지 이제 꾸미고 나오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여튼 그럼 오전에 하든가 합시다, 오전에. 그러면, 오전에. 10시부터 2시까지 해야지, 그럼 뭐. 10시부터 2시까지. 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때 점심을 제가 한번 사든가 그럴까? 2시. 오늘은 그냥 진도 나가고요. 그때 뭐, 식사를 제가 대접할까요? 네, 금방 씩 오늘 할까요? 오늘 합시다, 그러면. 얘기했으니까, 오늘 한 시간 빨리 주고. 자, 갑시다. 자, 한 시간만 더 하고 갑니다, 그러면. 자, 갑시다. 92페이지. 법인의 소멸입니다, 소멸. 자, 소멸입니다. 이제 진도 나갑니다. 법인의 소멸. 자, 소멸인데, 무슨 능력을 상실한다고 했어요?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2번 내용이, 그럼 해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 본래 활동을 정지하고 이제 재산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 걸 뭡니까? 청산이라 하죠, 청산. 자, 그래서 이제 소멸하는 시점은 언제냐? 청산 등기 시간이가 경합해야 돼요. 시험에 엄청 나왔습니다.
법인의 소멸 시기는 언제냐? 청산 등기가 될 때라고 몇 번 나왔거든요. X입니다. 아니라 청산 사무가 뭐 됐을 때입니까? 종료됐을 때. 거의 형 앞에 딱 해놓고 별표를 2개 해놓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파산이라는 게 있고, 청산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평청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채권하고, 채무가 있는데, 파산은 뭡니까, 파산은? 파산은 채무가 많은 게 파산이에요. 그래서 채권이 많으면 뭡니까? 이제 청산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채무가 많으면 파산, 채권이 많으면 뭐라고요? 청산한다는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관련 판례 있죠? 관련 판례? 관련 판례 있습니까? 네. 별표 해놓으시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등기가 될 때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청산 사무가 종료됐을 때 뭡니까? 그 마무리 끝나는 겁니다. 법인이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례 한번 봅시다.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변했다 하더라도 뭐가 되지 않으면 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면 존속한다. 됐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 사무가 종결돼야 소멸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법인의 해산으로 갑니다. 해산. 1항 한번 보세요. 77조 1항.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간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그래서 해산 사유가 나와 있죠? 해산 사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존립기간의 만료 줄 것이고, 목적의 달성 또는 불능, 달성의 불능,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파산 또는 설립허가 못했을 때입니까? 취소됐을 때 소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판소부터 한번 펴보세요. 자, 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해산 사유 나와 있습니까? 법인의 소멸에서 해산 사유. 공통의 해산 사유가 77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해산 사유 관련해가지고 법 몇 조라고요? 77조입니다. 77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외울 때 어떻게 되냐? 존달파치라 합니다. 존달파치. 자, 맞아요? 존달파치. 이렇게 존 뭐야? 존립기간의 만료. 됐어요? 정할기간 해산 사유가 발생할 때. 그 다음에 목적의 달성 또는 불달성, 불능. 그 다음에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그 존달파치 이렇게 합니다. 존달파치. 이게 뭐라고요? 공통의 뭡니까? 무슨 사유다? 해산 사유다. 해산 사유. 자, 이 공통이라는 게 뭡니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의 소멸사유입니다. 존달파치. 이렇게 존달파치.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존달파치. 이렇게 돼요. 존달파치.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사단법인의 특유의 소멸사유, 특유의 해산사유 나와있죠? 나와있어요? 네. 사원이 한 명, 사단법인은, 이걸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돼요. 사단법인 사람이라 했죠? 사원이 한 명이라도 없으면 소멸이지. 됐어요? 사원이 없으면 소멸이고, 자, 그리고 뭡니까? 4분의 3의 뭡니까? 계산결의. 우리가 정관 변경을 아까 말했어요. 3분의 2. 끝낼 때는 일씩 더한다. 4분의 3. 맞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산 사유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합니다. 책에 봅니다. 92페이지. 77조 했고요. 38조 갑니다. 법인의 목적 위에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목적 이외에 사업을 하거나 위반했을 때, 조건을 위반했을 때, 공익을 해야 했을 때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 취소는 뭐예요? 주무관청이야. 그래서 법원 나오면 OX다. X. 허가의 취소. 그래서 해산이나 파산 가야 뭐가 나온다고 법원 나와요. 그 전까지 전부 뭐랬어요? 주무관청의 허가.
그 취소도 누가 한다고? 주무관청이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 갑니다. 법인의 해산이란 줄 끊으세요.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무슨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뭐란다? 법인의 해산이란다. 그래서 공통의 해산 사유 존달 파치했죠? 네, 그래서 1번, 2번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다음 페이지 3번, 4번 내용이에요. 됐어요? 자, 이제 기업번 내용 갑니다. 기업번에 법인의 채무 초과 상태다. 이거죠, 이거. 파산 뭘 했어요? 이게 채무 초과야.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입니다, 제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요? 채무가 많아요. 채권보다. 여러분은 재산 청산해야 되지만 파산해야 된다니까. 뭐가 많기 때문에? 빚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빚이 많아요. 여러분은 뭐 하지만 청산하지만 저는 파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저는 뭡니까? 무슨 일 합니까? 파산자를 합니다. 뭐가 많기 때문에. 빚이 많기 때문에. 괜히 얘기했습니다. 자, 수업합시다. 자, 괜히 우리가 싱싱하게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산이라는 거, 청산이라는 거는 의미는 아시겠죠? 그래서 채무가 많으면 만도 파산한다고 하고 채권이 많으면 청산한다고 말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파산했을 때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면 나왔잖아. 뭘 한다고요? 파산한단 말이야. 자, 이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누가 신청합니까? 이사가 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뭡니까? 니은번의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디귿번 갑니다. 법인에 파산 선고가 있으면 법인은 해산하며, 자, 무슨 신고가 있으면 파산 선고가 있으면 해산합니다. 파산 목적 범위에서 권리 능력을 가진다. 자, 이게 현관편이 돼요. 무슨 범위에서? 파산 목적 범위에서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이건 81조 내용이에요. 81조. 파산 범위는 파산의 범위 내에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존달 파치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 설립허가의 취소. 옆에 설립허가 취소 누가 한다 그랬어? 그렇죠. 주무관청 옆에 적읍시다.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법인의 투기의 소멸 사유가 있는데 사원이 얻게 됐을 때 몇 분의 몇? 4분의 3. 됐어요? 4분의 3 결의. 자, 그 다음에 기한부 조건부 해산 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 체크하시고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사원이 얻게 됐을 때 4분의 3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갑니다. 법인의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주무관청이 허가나 법원의 허가 없어도 법원은 당연히 해산한다. 누가 해산한다고요? 법원이 합니다. 법원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법인의 청산입니다. 법인의 청산. 자, 우리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요. 공통의 해산 사유는 뭡니까? 존달 파치. 사단법인의 특유의 해산 사유는 사원이 얻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결의가 있어야 되잖아. 4분의 3의 결의로 해산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세부적인 내용보다. 아시겠죠? 요런 게 시험 지문 나옵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 밑에 가서요. 법인의 청산입니다. 청산했으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채권이 맞는 거죠? 예? 자, 갑시다.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물을 처리하여 재산 관계를 정리해서 완전히 권리 능력을 소멸케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알겠다 하면 돼요, 그냥. 알았다. 그래서 이제 2번에 가면은, 방갈로 2번 가면은 무슨 규정에 현관편 하시고? 강행 규정입니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인하고 인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뭐라고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대부분이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무슨 규정이란 거?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갑니다. 81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권리가 있고 의무가 부담한다. 그러면 청산 법인은 무슨 범위 내에서? 해산 아까 했잖아요. 자,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에 뭐가 됩니까? 주체가 됩니다. 권리 의무를 부담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밑에 관련 판례 보니까 무슨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행 규정 찾았습니까? 판례. 네. 자, 넘기시고 청산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산법인의 기간입니다. 자, 청산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사가 해산할 때 신고하죠. 그럼 뭐가 됩니까? 청산할 때 청산인이 돼버립니다. 누가요? 이사가 청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건데 82조 보세요. 법인이 해산할 때는 파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뭐가 된다? 청산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현관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바 있을 때는 그에 의한다. 또 정관이 달리 정했을 때는 그에 따라간다 이 말이고 83조 갑니다.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청산인이 누가 된다 그래서 보통 이사가 된다는데 이사가 청산이 된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선임해야 돼? 법인이 선임해야죠. 법원이 있어서 선임해야죠. 그래서 전조의 규정에서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줄거 놓고 청산인이 뭡니까? 결혼이다.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검사의 청구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청산인이 없었을 때. 그리고 뭐가 생겼을 때? 결원이 생겼을 때는 누가 선임한다고? 법원이 선임한다고요. 이해됐어요? 이해되면 끝났어. 그 밑에 가서 84조 갑니다. 법원에 의한 청산인 해임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서 청산인을 해임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83조하고 84조를 묶고 놔야 됩니다. 83조하고 84조의 의미가 뭐냐면은 누가 선임한다고요? 법원이 선임하고 해임도 누가 한다고? 하는데 누가 한다고? 직권 또는 이해관계가 검사의 청구입니다. 맞아요? 선임할 때도 그렇게 하고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검사의 청구에서 할 수도 있고 해임도 뭡니까? 직권 또는 이해관계는 맞죠? 검사의 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체크됐어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밑에 가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어디에 핵심입니까?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이게 줄 보시면 되고. 자, 2번은 아까 위에 봤죠? 결혼이 생길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 청구해서 선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가서 감사와 사원청에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청산인의 직무. 자, 이제 청산인은 직무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1호가 뭐냐면은 자, 현존 사무를 뭐 해야 됩니까? 종결해야 돼요. 채권은 추심, 채무는 변제. 잔여 재산의 인도 여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2항 갑니다. 청산인은 전하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청산은 뭡니까? 채권이 있잖아. 채무 있죠. 채권은 뭐 해야 됩니까? 돈 받아와야 되잖아. 추심이라 하고. 채무는 뭐 해야 됩니까? 변제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사가 청산이 되는데 이 청산인은 뭐 해야 된다고요? 채무가 있을 때, 채권이 있을 때는 뭐하고 추심하고 채무는 변제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고 밑에 가서 보겠습니다. 뭐로 되냐? 법인의 해산 등기 및 신고하는데, 자, 요거는 몇 주 내에 합니까? 3주 현관해주고 3주 내에. 3주 내에 해산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주소, 성명, 등등등 대표권 제한돼서 이런 것을 어디에 합니까?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뭐합니까?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존 사무를 뭐합니까? 종결해야 되죠. 자, 줄 것이고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 그러면 채권은 뭐합니까? 추심. 채무는 뭐 해야 된다? 변제. 그래서 묶어 놓으시고 이거 해놨잖아. 채권은 추심, 채무는 변제. 요 채무 적읍시다. 채무는 변제하고 채권은 뭡니까? 추심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 밑에 88조 나왔습니까? 나와있죠? 자, 보겠습니다. 채권 신고의 공고인데, 자,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몇 번?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의 일정 기간 내 채권 신고할 것을 최고화해야 한다. 그 기간은 몇 개월 이상이 된다고? 2개월 이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디 행합하냐면은 2개월 내 몇 번? 3번 이상. 그죠? 3회 이상입니다. 몇 개월 이상이 된다고 또? 2개월 이상이 된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여기서, 2달 동안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이거 뭐냐면은, 내가 돈을 변제해야 되잖아요. 변제될 때 누구 대해야 됩니까? 채권자에게 뭡니까? 통지해야 되잖아? 몇 개월 내? 2개월 이내에 몇 번? 3회 이상. 돈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야 뭐합니까, 이게? 청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누구한테는? 채권자에게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이 된다고? 2개월 이상이 된다고. 오케이? 예. 그래야지 이제 뭐 이 사람이 돈 받아간다고. 무슨 말이죠? 그 다음 밑에 갑니다. 2항입니다.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아시죠? 이렇게 내가 이마에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신고 안 하면은 니는 제외된다라고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이마에 해가지고 2달 동안 3회 이상을 뭐 가져가라고, 돈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안 가져가면은 네 청산금 못 받아갈 수 있다라고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다. 그 다음에 3항.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 밑에 가서 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자, 여기서 줄 거야 돼. 이미 알고 있어, 이 사람이. 네? 그 각각 채권신고에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0조 갑니다.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에 채권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못한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자,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봐야 돼. 채권자에게 통지하잖아요. 2개월 동안 3번 이상 통지하잖아. 그래서 막 받아. 받아봤는데, 이게 뭐가 많아질 수 있습니까? 채무가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요 기간 내, 공고 기간 내, 최고 기간 하라고 했을 때 그 기간 내에 변제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의미를 알면 돼, 의미를.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조문을 이 의미만 알면 이거 외워지는 거야, 마찬가지. 자, 이해됐죠? 그래서, 변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청산인은 88조 제1항의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자 변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모아가지고 채무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에 대해서 지연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게 지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1조 갑니다. 채권 변제 특례에 갑니다. 1항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가 있다, 줄 것이고, 뭐가 도래하지 않아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왜? 법인 관계를 끝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 아셔야 됩니다. 변제기에 이르지 않아도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변제기에 이르지 않으면 변제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91조 1항하고 있죠. 90조 첫 번째 줄하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헷갈리거든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채권 신고 기간 내 현금 변시고 그 기간 내에는 변제를 할 수가 없다. 정리됐어요? 그런데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것도 변제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채권 신고 기간 내에 나오면은 뭡니까? 변제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알겠죠? 근데 이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시험을 잘 내, 안 내? 나옵니다. 뒤에 문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요. 2항입니다. 91조 2항. 전항의 경우에 조건이 있는 채권, 존속기간에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해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 자, 행간편 놓으시고, 불확정한 채권 행간편.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서 변제해야 한다. 이때는 누가 나옵니까? 불확정적이잖아. 불확정인 채권은 어떻게 해요?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서 변제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확정이 안 됐으니까 누가 나타나야 돼? 감정인이 나와야 됩니다. 자, 감정이 누굽니까? 감정평가사 얘기하는 겁니다. 자, 92조 가겠습니다.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기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할 수 있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 지가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게 있으면 그때 청구해가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럼 됐습니다, 이제. 쭉 다 봤는데, 이미 잊어버렸어. 다시 또 해줍니다. 밑에 지문 또 보고. 자, 우리가 공고, 최고 절차 나와있죠? 어디 형합해야 됩니까? 2개월 동안 3회 이상. 최고 신고 기간이죠? 자, 그렇게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했지. 그리고 니은번에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으면 직접 해야 된다 그랬죠? 예. 채권 신고하지 않더라도 제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변제 절차. 채권 기간, 요거 별표해놓고 현갑해놔야 돼. 채권 신고 기간 내에 변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됐죠? 채권 신고 기간 후에는 변제에 들어오지 않는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을 딱 묶어놓고 별표해야 돼요. 채권, 여기서 제가 아까 강조했잖아, 법좀 읽을 때. 채권 신고 기간 내는 변제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기간이 지나고 난다면은 변제할 수 있다, 말이야. 그런데 포인트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변제할 수는 있다. 됐어요? 그럼 어디가 포인트야? 채권 신고 기간 내냐, 후냐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넘기시고. 자녀재산에 인도 나와 있습니까? 인도인데 80조 한번 보세요. 자녀재산이 있으면은 회사나 법인의 재산은 정간으로 지정한 자, 당연하겠죠. 정간으로 얘 주고 해라라고 순서를 해놓으면 걔부터 먼저 줘야 된다고. 됐어요? 자, 그래서 정간으로 지정한 자에게 기속이 되고,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정간으로 기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줄 것이고, 지정방법을 정하지 않았다 또 줄 것이고. 그러면 받을 사람이 있어 없어? 자녀재산 받을 사람이 없었을 때는 이사 또는 청산인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다. 근데 반드시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사단법인이 있을 때는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전 2항의 규정에서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국고로 기속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파소대 뭐 적어 놓을까요? 그러면 여백에 자녀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80조 내용인데 자녀 재산 처리하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정간에 정한자 합시다. 자, 정한자, 뭐 지정한 자 이럽시다. 지정한 자에게 주죠. 맞나요? 네, 그렇게 되고 정간에 근데 정간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을 때 또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더라? 목적과 유사한 법인. 네? 목적과 유사한 법인이 돼가죠.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자, 1번 했고, 2번 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없다. 그럼 어디입니까? 국고. 네? 왜 국고로 가냐면, 이게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비영리니까 국가로 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만들 때는 정간에 이렇게 지정해 놓습니까? 아닙니까? 해 놓습니다. 여기서 다 끝나요, 근데 이거 없었을 때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으로 가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어디 간다고요? 국고로 간다고요. 됐습니까? 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파산 신청 나와 있죠? 이 파산은 뭐예요? 이거야. 뭐가 많을 때? 채무가 많을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파산 신청 갑니다. 93조.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나왔어. 뭐가 나왔다고? 부족이야. 그리고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될 때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뭐 해야 됩니까? 공고를 해야 됩니다. 청산인은 파산 관제인에게 그 사물을 인계함으로써 파산 관제인의 대부분이 누구예요? 변호사입니다. 자, 임무가 종료한다. 자, 그러면 이제 파산 간다. 그러면 청산인이 자,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한테 준다고?
파산관장에게 인계하고 지금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해산해가지고 청산 들어가면은 이 이사가 청산이 되잖아요. 근데 해다 보니까 뭐가 많아? 채무가 많아. 그럼 무슨 신고한다고요? 파산하는데 누구한테 인계한다고 이제? 파산관장에게 인계하고 지는 끝난다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망 갑니다. 88조 제4만 규정에서 제1항도 공고에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읽어보시고 88조 사망 한번 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자, 보시면 95페이지에 가면 88조 사망 나와있죠? 공고는 법인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중요한 내용 아니고 밑에 가서 그래서 밑에 나갑니다. 청산 종결 등기와 신고 나오는데 몇 주 내에 합니까? 3주 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뭐합니까? 신고합니다. 됐어요? 자,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다시 중요한 내용이니까 무조건 청산에 대해서는 시험에 낸다 이 말이에요. 법인은 3문제 정도 나오는데 3문제 많이 나올 때는 4문제 나오거든요. 3문제 정도 나오는데 무조건 해산 법인의 소멸에 대해서는 시험에 무조건 낸다 안 된다 내거든요.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판소노트 해놨잖아. 판소노트. 예? 자, 판소노트 좋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뭡니까? 8,000원 주고 샀지만은 뭡니까? 이게 나중에 엄청난 효과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봅시다. 필기할 걸 다 해놓은, 필기, 있어요? 네. 있죠. 자, 있죠. 자, 갑시다. 자, 14페이지 가서요. 법인의 소멸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복습 다시 하는 거야. 다시 합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하고 문제 풀면 답이 보여요. 자, 갑시다. 법인의 소멸에서 해산 사유는 공통의 해산 사유는 어떻게 된다? 존달, 파취. 네, 조사기간 만료. 그 다음에 목적의 달성 또는 불달성, 이렇게 하면 되고,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자, 그 사단법인의 특유 해산 사유는 뭡니까? 사원이 없었을 때 4분의 3 결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청산 들어가죠.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잖아. 근데 무슨 자 들어간다고 해요? 청산자 들어간 거야. 자, 청산법인의 능력은 81조 내용입니다.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에 주체됩니다. 그 밑에 청산일의 직무 나와 있죠. 청산일은 뭐야 됩니까? 법인의 해산 등기 및 신고를 해야 된다. 몇 주 내에? 3주 내에 해놓으시고, 그리고 현존 사무를 종결해야 되죠. 채권은 뭐하고, 추심하고, 채무는 변제하고, 잔여 재산의 인도는 옆에 해놨죠, 이거. 해놨으면 돼요, 이거. 정간의 정한자에게 가고, 없으면 규정이 없거나 정하지 않았을 때는 목적의 유산 법인으로 가고, 마지막이 뭐라고요? 굳고, 옆에 딱 적어놓으면 되죠. 됐어요? 네, 다 해놨다. 이게 끝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아, 됐어요. 됐어. 자,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했고, 97페이지 갑니다, 이제. 97페이지. 법인의 등기 및 감독 나왔습니까? 자, 우리가 안 봐도 합니다. 등기는 몇 주? 등기는 몇 주? 3주. 맞나요? 3주. 자, 일단 가봅시다. 밑에 갈게요. 법인의 등기입니다. 법인의 등기. 자, 첫 번째 보세요.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그래서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밑에 54조. 설립 등기 외에 본절의 등기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면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게 되어 있고요. 등기한 사항은. 자, 밑에 등기사항. 밑에 보면은 법원 등기 종류 나와 있죠. 설립 등기 쭉 되어 있는데 참고사항을 보시고. 자, 맨 끝에 하는 게 뭐예요? 해산 등기 하죠. 몇 주 내에 한다 그랬어? 3주. 자, 밑으로 가세요. 법인의 감독입니다. 업무 감독 나와 있습니까? 업무가 뭐예요? 업무. 자, 우리가 뭡니까? 해산부터는, 파산, 해산, 이때부터는 뭐예요? 법원이 개입하잖아. 그 앞에가 전부 다 업무야. 아시겠죠? 소멸 전까지 전부 다 뭐예요? 업무예요, 업무. 어디서 한다고요? 주무관청. 됐죠?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에서 검사, 감독한다. 옆에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당기시고. 자, 그런데 이제 해산과 청산 누가 한다 그랬어요? 법원 한다 그랬잖아. 이 법이 딱 돼 있다고. 알겠어요? 끝을 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법원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둘이 다툼이 생기가 끝낼 때도 어디 가야 됩니까? 법원 가야 되잖아. 마지막.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벌칙, 가태료 부과하셨다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가서 8절 법인과 구별 개념 나와 있는데 법인이 아닌 사단 나와 있죠. 맞나요? 네. 그러면 설립 등기가 된 거는 법인이고 안 된 거는 법인이 아닌 뭐라고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설립 등기가 되지 않으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다 돼 있죠. 자, 넘어갑니다. 옆에 페이지 가서 법인이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가 쭉 가시면은 일단 첫 번째 줄 주고세요. 무슨 등기를 하자는 겁니까? 설립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사단 법인에 관한 내용이 뭐 됩니까? 준용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밑에 예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성립 요건 또 보시고 넘기시고 100페이지 가서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요 소유 형태가 총류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총류.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275조, 276조, 277조는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지금 설명 안 합니다. 넘어가고 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세요 그냥. 자, 넘어가서 이제 문제 풀고 갑시다. 뒤에 내용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109페이지. 자, 109페이지 10번 문제 있죠? 10번 문제. 1번 지문 맞습니까? 존달, 파치, 파. 맞죠? 그래서 옆에다 적어놔 또. 존달, 파치. 이렇게 적어놔요. 우리가 이제 왜냐면 이거 암기 안 하면 못 맞추거든. 무슨 말이죠? 존달, 파치 이렇게 좀. 우리 또 목명사자 이사존 이런 거 뭐였습니까? 목명사자 이사존은 정간의 내용이잖아요. 정간 기재사항. 정간의 기재사항. 목명사자 이사존. 사존 들어가면 사단법인, 빠지면 재단법인. 맞죠? 그거 외워야 되고 존달, 파치 외워야 돼요. 존달, 파치. 77조 내용. 자, 그래서 이제 1번 맞죠? 파산 해산사유입니다. 공통사유사유. 2번은 어떻습니까? 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인정된다. 맞죠? 81조. 2번은 3번은 이거 아까 했잖아. 청산 중인 법인에도 변제에 이르지 않아도 채권을 변제할 수가 있다. 청산 관계에 들어가니까 4번이 답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했죠? 청산 종료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틀렸죠? 자, 5번 무슨 규정이라 했어요? 강행 규정. 자, 넘기시면 되고. 자,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고. 자, 나머지는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뭐 3월달에 좀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 113페이지 권리의 객체로 갑니다. 권리 객체. 자, 권리 객체 이제 갑니다. 권리 객체. 자, 우리가 이때까지 뭐를 배웠냐면요. 뭘 배웠냐? 권리의 뭡니까? 주체를 배웠어요. 이때까지 배운 게. 그래서 뭡니까? 인이야, 인. 인이 뭡니까? 사람 인자죠, 한자가.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을 배웠고, 법인을 배웠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자연인은 출생부터 언제까지? 출생부터 언제까지? 출생부터 사망까지 권리와 의무의 뭐가 됩니까? 주체가 된다. 근데 법인은 어디입니까? 법인이 설립 등기 시부터 자, 뭡니까 이제? 해산이죠? 맞나요? 해산. 파산과 뭡니까? 청산. 파산과 청산 이렇게 돼요. 됐어요? 자, 여기 이제 뭡니까? 자연 같은 경우에는 출생과 같은 내용이고, 요때는 이제 뭡니까? 이제 사망과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배웠고, 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뭘 배운다? 권리의 뭡니까? 이제 객체가 나옵니다. 자, 우리 권리의 주체가 사람인데 객체인 물건이죠, 물건. 물건을 나중에 사고 팔고 하면요, 권리가 변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권리 변동을 좀 이따 배우고, 오늘 권리의 뭡니까? 객체까지 갑니다. 객체. 자, 객체 이제. 그러면 뭐부터 나오겠습니까? 물건부터 나오겠지. 아시죠? 그래서 98조 나옵니다.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란다.
자, 일단 봅시다. 113페이지. 권리의 객체 나와 있습니까? 권리 객체. 자, 우리가 객체인데, 자, 일단은 권리를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권리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자연인과 법인이고, 객체는 권리 대상이 되는 걸 말한다. 권리의 객체를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2번, 양갈로 3번 안 봐도 됩니다. X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가는데, 98조 나와 있습니까? 물건의 정의. 보험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뭡니까? 자연력을 말합니다. 자연력을 말합니다. 자, 양갈로 2번 밑에 가서 물건의 요건에서 유체물 또는 무체물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건 관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해야 돼.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전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관리가 가능하니까 전기됩니다. 그런데 밑에 가서 니은번 가서 해와 달 이런 거는 별 이런 것들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물건이 아니다. 넘어가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방갈로 2번 가면은 사람의 신체 일부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1번 될 수가 없다는 내용, 그 내용이고요. 그때.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판매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맞아요?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가서 4번 보시면 시체 나와 있죠? 유골 나와 있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나와? 이런 것들은 누구 겁니까? 그 상수. 상수인, 맞죠? 상수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자, 밑에 가서 이제 관련 판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자, 세 번째 갑니다. 무슨 물건이 됩니까? 독립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나와 있습니까? 밑에.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권리.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한 개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주의를 뭡니까? 일물 일권주의랍니다. 일물 일권주의.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원칙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디가 중요하냐면요. 디귿번. 밑에 디귿번 있습니까? 네. 별표를 2개 놓으셔야 돼요.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다. 이렇게 돼요. 예외. 이게 시험 포인트예요. 일물 일권주의 예외. 자, 이거는 우리 파스노트에 몇 페이지냐면요. 요거는 물권법 가면 또 나옵니다. 물권법 가면 또 나와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57페이지 표시해요. 57페이지. 57페이지. 물건에 객체돼가지고, 물건에 객체 나와있죠, 밑에. 나와있는데, 물건은 특정 현존 동기부여 되잖아요. 파스워드 있습니까? 네. 57페이지. 57페이지. 50페이지 피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해야 되는데 그게 일물 일권주의인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일물 일권주의 뭐라고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는 한동 건물은 한동 단위로 그래야 하는데 요 일부도 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아파트의 501호 이런 겁니다. 구분 뭡니까? 소유권 이렇게 됩니다. 구분 소유권. 자, 구분 소유권은 뭡니까? 옆에다가 적었는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게 구분 소유권이 객체된다는 얘기고, 수목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죠? 나무는 무슨 방법 갖추면은, 명인 방법 갖추면은, 명인 방법, 관습법상 인정하는 명인 방법이 물건인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나무의 앞에 편말을 세운다든지, 묵서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누구 거다? 누구 건지를 나타내는 거, 박주성 거다. 이렇게 나타내는 걸 뭡니까? 명인 방법인데, 이 명인 방법을 하면은, 소유자가 누군지도 나타나고, 근데 저당고 설정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당고 설정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서 임목 등기가 되면은 등기부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누가 나타납니까? 소유자도 나타나고 저당고 설정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유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미분리 가시 나와 있죠. 우리 미분리 가시 같은 경우는 사과나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협에서 가가지고 이 사과나무들 전체를 통째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무슨 영농조합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이게 미분리, 분리되기 전에 과실인데, 요때도 무슨 방법 갖추면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독립한 소유권이 객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밑에 가면 농작물 나와 있죠. 농작물은 별표를 2개 넣으셔야 돼요. 농작물은 누구 겁니까?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입니다. 경작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사람이 을이에요. 불법을 심었어. 고름 없이 심었습니다. 이 누구 겁니까? 을 겁니다. 경작자 소유다. 아시죠? 아시죠? 그런데 이제 나무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합해버립니다.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땅을 사면은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제가 나무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그 나무 심으면 누구게 됩니까? 내게 돼요. 무슨 말이죠? 근데 와가지고 농작물 심고 이러면 저하고 관계가 아주 더러워집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 어떤 사람이 나무 안 심고 농작물 심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농작물 누구 겁니까? 경작자 거죠? 근데 내 허락도 없이 뭘 했습니까? 경작을 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손배는 청구할 수 있어도, 그 할 수는 있어도 뭐를 못합니까? 농작물은 가져갈 수는 없답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한필지 일부 나와 있죠? 한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 설정할 수 있습니까? 용인 물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물건 설정할 수 있다고요? 용인 물건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면. 한필지 일부에 대해서 무슨 물건? 용인 물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물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이거 뒤에 한번 배웁니다. 지전이라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을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뒤에 한번 배웁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어디 나옵니까? 또 물권법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나옵니다. 이거. 자, 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책에 보면은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317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고 그 내용을 114페이지에 일물일권주의는 317페이지 보면 또 나옵니다. 몇 페이지 참조? 기본서 317페이지. 그럼 317페이지 펴보세요. 일물일권주의 나옵니까? 317페이지. 맞아요? 일물일권주의 나오는데 여기도 일물일권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넘기면 일물일권주의의 예외가 나와요. 넘겨보세요. 예외 있습니까? 네, 나옵니다. 이게. 자, 넘기니까 예외 나오는데 밑에 니은번 있죠, 니은번. 일물일권주의 예외. 거기서 이제 A번부터 2번까지 다 묶어놓고 전부 다 지금 배웠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해 놓으면 돼요? 114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면 되죠. 114페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내왔네. 잘 냅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 여기도 나오고 저 뒤에도 나오니까 잘 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115페이지 갑시다. 115페이지. 115페이지 가서 우리 그 일물일권주의의 예외까지 받고 그러면 물건은 뭐 해야 됩니까? 또 네 번째 현존해야 되고 특정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물건은 자, 우리가 독립해야 되고 현존하고 특징돼야 된다 했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판소도 그대로 있습니다. 57페이지 보면은 물건은 특정, 현존, 독립해야 된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앞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맞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 자, 밑에 가서 이제 물건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분류. 자, 물건은요, 단일물 나와 있고, 합성물 나와 있고, 집합물 나와 있습니다. 단일물은 뭐예요? 한 개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끝에 가면은, 각 구성 부분의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입니다.
당연한 물건인데, 그 다음에 합성물은 어떻게 됩니까? 줄것이 되는데,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해서 단일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합성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동차의 부품은 뭐예요? 부품 한 개는 단일물. 자동차는 뭡니까? 합성물. 이렇게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돼요. 집합물은 뭡니까? 집합물은 공장의 기계들 있죠? 뱀장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키우잖아요. 뭐 이런 것들 전부 뭐라 합니까? 집합물이라고 해요. 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융통물과 불융통물 나오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빨리 갈게요. 융통할 수 있는 물은 뭡니까? 융통물이고, 융통이 안 되면 뭐예요? 불융통물이랍니다. 마약 앞에 있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불융통물입니다. 금제물, 마약 앞에 있는 것들. 그 밑에 가서 가분물 나옵니까? 밑에 4번. 3번. 가분물은 나눌 수 있는 물건. 나눌 수 없으면 뭡니까? 불가분물이랍니다. 됐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 밑에 가서 대체물과 부대체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대체물건이라고 하고, 대체가 안 되는 건 뭡니까? 부대체물. 예를 들면 뭡니까?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이 뭐예요? 부동산. 부동산 대체가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부대체물이라고 합니다.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자, 옆에 가서 소비되는 물건은 소비물이고, 소비가 안 되면 뭐예요? 비소비물. 토지와 건물 같은 경우는 비소비물이에요. 돈은 뭐예요? 소비물. 얼마나 잘 나가는지 훅 나가죠. 소비물이랍니다. 내가 특정된 물건을 찍었다 가면 특정물. 특정되지 않았다. 불특정물이랍니다. 마트 가면은 바가지들 막 쌓여 있죠. 마트 가면 바가지하고 뭐 이렇게 막 쌓아놨잖아. 이건 뭐야? 불특정물이야. 내가 찍으면 뭐야? 특정물이고. 무슨 말 알겠죠? 네, 거기 됩니다. 됐어요. 네. 거기까지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아시죠? 시험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이제 117페이지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부동산과 동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에 나올 거리가 나오는데 요건 좀 쉬었다 합시다. 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예.